84페이지에 보시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그러고요. 프로젝트 금융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시험에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주식회사 현대가 울산에요. 울산에 신항만을 건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대규모 신항만입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규모가 크니까 공사 기간도 장기입니다. 자금도 많이 들어가겠죠. 진짜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자, 근데 주식회사 현대가 이 신항만 건설을 하다가 만약에 이 신항만 건설이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식회사 현대는 좀 자금적으로 힘들 수가 있겠죠. 회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현대는 직접 하지 않고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자본금을 내 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회사를. 이 회사를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 법인이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프로젝트 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 법인이 이 신항만 건설을 한다. 이 신항만 건설이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법인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하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이름 정리부터 할게요. 이 주식회사 현대를 모기업이라고도 그러고요. 사업주라고도 그래요. 보통 사업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업주. 그리고 스폰서라고도 해요. 우리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사업주라는 말을 많이 써. 사업주. 모기업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사업주. 그럼 프로젝트 법인은 이제 자회사가 되겠죠. 자회사.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얘기는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뭐 이런 얘기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많은 일들을 프로젝트 법인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둘은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절연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연관계라는 게 뭘까요?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절연. 관련이 없겠지. 이름이 절연이잖아. 그죠? 야, 니하고는 절연이야. 앞으로 계속 만나겠다는 얘기야? 관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기업과 자회사 프로젝트 법인은 법적으로, 신용적으로 별개다 이 말이야. 둘이 별개예요. 별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자금을 조달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냐면 빌립니다. 빌린다고요. 차입해요.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빌려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 금융은 지분금융일까요? 부채금융일까요? 빌리니까 부채금융이죠. 부채금융인 줄 아시겠어요? 빌리니까 부채금융. 지난 시간에 우리 지분금융, 부채금융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 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다른 기업들의 다른 자금 조달 방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자,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어요. 돈을 빌리러 갔어. 그럼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은행은 이 프로젝트 법인 뒤에 이 주식회사 현대라는 모기업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당연히 압니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 떼보면 뒤에 여기 회사가 주주로 있어요, 뒤에. 안다고요. 안다고. 다 안다고.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법인이 돈을 빌리러, 그럼 돈은 누가 빌려요? 모기업이 빌려요? 프로젝트 법인이 빌려요? 네? 얘가 빌려요, 얘가 빌리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니까. 자, 그러면 은행은 이 뒤에 얘가 있는 줄 알아. 그럼 은행은 현대한테 가가지고, 응? 담보 좀 제공해 주세요. 자회사가 지금 돈 빌리러 왔는데 담보 좀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있을까? 없다고 그러지. 왜 둘이 관련이 없다니까. 야, 내가 왜 담보 제공하냐? 얘가 빌리러 왔는데.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들이 돈 빌리러 왔는데 은행이 아버지한테 담보 제공하라고 하면 아버지가 담보 제공해 줍니까? 안 하겠지. 물론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 돈 누가 쓸까요? 여기서 써요. 여기서. 이 사업 누가 하는 거야? 현대가 하는 거야. 현대가. 얘는 바지 사장이라고. 일종의 그냥 바지 사장. 실제로 일은 누가 해? 얘가 해요. 근데 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포인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식회사 현대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하면 물적 담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해! 그러면 은행은 뭘 믿고 이 많은 돈을 줄까, 이 말이야. 뭘 믿고, 이게 포인트라고, 첫 번째. 뭘 믿고 돈을 줄까요? 생각을 좀 해봐봐. 응? 현대를 어떻게 믿어? 현대를 어떻게 믿어? 담보도 안 주는데. 여러분, 담보도 안 주는데 믿어요? 말로만 믿나? 생각을 해보자. 응? 지금 이거 무슨 사업 한다고? 신앙만.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저 사업을 하면 저기서 뭐가 발생할까요? 돈이 발생하게 수익이 나겠지. 맞아? 이 수익을 보고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 할 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파트 자금을 조달하는데 담보 없이도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믿고? 수익 보고. 수익 보고.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딱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 거야. 프로젝트의 수익을 보고 자금을 조달해 준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 수익성, 현금 흐름,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받으러 올 때, 프로젝트 법인이 대출 받으러 올 때 어떤 거를 자세히 볼까요? 그렇지. 사업 계획서를 집중적으로 보죠. 사업 계획서. 그죠? 뭐 이제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사업 계획서를 당연히 꼼꼼하게 봅니다.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업 계획서.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수익이 나겠네? 그러면 그걸 믿고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본질을 다 항상 보려고 노력하라고요. 이게 본질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출발이야. 그게 돼야만 이게 이해가 돼. 응? 자, 그 다음. 그러면 주식회사 현대, 결국 이 사업은 주식회사 현대가 하는 겁니다. 현대가 한다고요. 그런데 왜 중간에 프로젝트 법인을 만들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들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업주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요. 프로젝트 금융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 사업주의 입장. 사업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은행 입장에서 봐야 된단 말이야. 은행은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
은행 입장과 사업주 입장을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사업주 입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은 많거든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많아요. 다양하다고요. 근데 이왕이면 잘하는 방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 근데 이거는 단순히 외우는 거는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어떤 금융인지를 알고 공부를 하면 좀 적게 날아가겠죠. 맞아요? 항상 본질을 봐야 돼. 프로젝트 금융의 본질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프로젝트 금융이 뭔데요? 담보 없이 수익성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주 입장이 있다 이 말이야. 사업주 입장 또는 사업주의 장점이 있다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은요, 이 프로젝트 법인과 이 모기업은 법적으로는 별개다 이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별개다. 자, 첫 번째, 사업주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하지 못한다. 요구해요, 요구 못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요구하지 못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요구할 수 없어요. 별개라니까. 돈 누가 빌려? 돈 누가 빌려? 프로젝트 법인이 빌린다고요. 프로젝트 법인이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없다고요. 뭐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두 번째. 자,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어. 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그러면 은행은 이 모기업에게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빌린 애가 아니잖아 얘가. 아들이 잘못해서 망했는데 아버지가 돈 갚아라 그러면 돼? 안 되지. 맞아요? 사업주에게 돈 갚아라고 할 수 없어요. 비소구라 그래요. 그거를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비소구라는 거는 돈 갚아라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소구 금융 그러면 안 돼. 소구 금융은 돈 갚으세요. 이게 소구야. 프로젝트 금융, 소구 금융 그러면 안 돼요. 비소구 금융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자, 사업주 있죠? 사업주. 자, 프로젝트 법인이 지금 돈을 빌렸죠? 그러면 사업주의 장부에 그 돈 빌린 내용, 부채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히 안 나타나지. 항상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 돈은 누가 빌렸다? 그래, 항상 그게 지금 포인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돈은 얘가 빌렸는데 내 장부에 그걸 왜 적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좀 당연하게 자꾸 생각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힘들다. 사업주의 장부에는 안 나타나, 부채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부해금융이라 그래. 부해금융이라 그래. 물론 저 빌린 돈은 누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부해금융이라 그런다고요.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장점이잖아. 사업주의 장점이라. 지가 돈을 쓰는데 담보도 제공할 필요 없고, 내보고 돈 갚을 소리도 안 하고, 장부에도 안 나타나고, 좋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뭘 얘기한지를 알면서 들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보세요. 사업주의 장부에 이게 나타난다 그래 봅시다. 돈 빌린 게, 많이 있다고 그래 봐, 장부에. 자, 그러면 현대가 자기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현대가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왜냐면 회사 이번에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거든? 그 은행에 갔단 말이야, 대출 받으러. 응? 공장 신축 비용 대출 받으러 갔다고요. 그럼 은행에서 주식회사 현대 보고 장부 갖고 와보라 그러겠죠? 돈 빌릴 거면 장부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대부재표. 그럼 그 장부에 부채가 막 적혀 있어. 부채 5조 막 적혀 있다고. 그럼 돈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지. 근데 장부에 있다, 없다? 없죠. 그 말은 주식회사 현대 입장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거죠. 맞아요? 이 돈도 빌렸고,
장부에 안 나타나니까 더 빌릴 수 있잖아.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채무 수용 능력이 커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졌습니까? 사업주. 이 앞에 이걸 잘 내요. 사업주. 여기를 금융기관, 대출자 이렇게 잘 내요. 사업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다 사업주입니다, 지금.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자, 그럼 보세요.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 이걸 우리가 사업 관련 자산이라 그래. 사업 관련 자산은 물적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에게 물적 담보를 요구 못 한다고요? 사업주에. 사업주의 자산을 요구를 못 한다는 거지.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자산은 요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거 보자. 84페이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사업성 또는 사전 계약에 따라 줄칩니다. 미래 발생할 현금 흐름과 그 뒤에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밑줄 밑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 자체 자산 담보라고 돼 있죠? 예? 맞다고요. 사업주 담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주의 담보가 아니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을 담보로 할 수 있지. 프로젝트와 관계돼가지고 이 프로젝트 한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한다고 신항만 건설한다고 이번에 포크레인 한 대 샀어. 포크레인 한 대. 그럼 그 포크레인은 담보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담보가 가능하다고요. 이번에 프로젝트 한다고 땅을 하나 샀어. 아파트 짓는다고 땅을 샀다고. 그럼 이 땅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보통 이거 질권 설정합니다 다.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한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관련 자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뭐를 요구할 수 없다고요? 사업주 원래지 자산. 그거는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와 관계없는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자산은 담보로 요구할 수 없다 이 얘기야.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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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보세요. 프로젝트 법인한테는 돈 갚아라 할 수 있습니까? 위에가 빌린 얘한테 돈 갚아라 소리 못하면 은행 뭐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누구에게 돈 갚아라 소리를 못한다. 다 사업주야.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주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융기관 볼게요. 자, 금융기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잠 못 드는 입장이에요. 저 많은 돈을 주고 있잖아. 아무런 담보도 없이 사업성만 보고 몇 조의 돈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조 단위로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은행은 이 짓을 왜 할까요? 응? 왜 할까?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 즉, 이 말은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낮은 이자를 받을까, 높은 이자를 받을까? 당연하죠. 높은 이자를 받죠. 이거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을 필요는 내가 없겠죠. 얼마든지 얘기할 생각할 수 있잖아. 이자도 적게 받는 이 짓을 왜 담보도 없이 할 이유가 없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성공만 한다면. 그죠? 자, 그럼 은행은 어떤 걱정을 할까요? 은행은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저 돈을 줬는데 얘들이 들고 날라버리면 어떡하지? 사업 안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1차로 돈 한 1,000억 줬어, 통장에. 그랬더니 얘가 들고 날라버리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제일 걱정하지. 먹튀. 먹튀를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여러분 물건 사죠? 쿠팡, G마켓, 이런 데 사잖아요. 살 때 걱정 안 돼?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안 오면 안 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1억 원어치 샀어, 나 오늘. 1억 원어치 샀다고, 물건.
그래도 걱정 안 돼? 됩니까? 희한하네. 10만 원 살 때는 걱정 안 하고 100만 원 살 1억 사면 걱정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1억 살 때 걱정이 된다 그러면 10만 원도 걱정을 해야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시스템이. 그죠? 하지만 1억을 사도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이 말이지. 왜냐하면 내가 결제를 하잖아. 그럼 이 결제한 돈이 판매자한테 바로 안 가. 바로 안 간다고. 딴 데로 가. 이건 쿠팡한테도 안 가. 쿠팡한테도 안 가. 독립된 계좌로 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크로우 계정이라 그래요. 에스크로우 계정. 그래서 이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이 프로젝트와 관계되는 돈을 이 시공사나 얘들에게 통장에 바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좌를 운영한다고요. 그 계좌를 에스크로우 계정이라 그래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한 자금 관리예요. 그럼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거는 자금 결제 위탁 계정이고 독립된 계좌예요. 만약에 시험에 자금을 관리할 때 자체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관리한다.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시공사나 시행사 통장으로 직접 넣어준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돈은 일로 다 들어옵니다. 모든 돈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요. 이건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회사가 3개 나와요. 그게. 시행사, 주식회사 해피. 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야. 시행사.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들어봤지 얘들은. 자금관리, 한국토지신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양대금이라든지 또는 건설회사가 대출을 받잖아. 시행사가 대출을 받으면 전부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한국토지신탁 통장으로. 그러면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먼저 줍니다. 공사비를 먼저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익이 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행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수수료 받아가는 거고. 그런 게 다 에스크로우 계정 개념이야. 자금을 별도로 따로 관리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 은행이 믿지. 어떻게 바로 넣어주겠어요. 은행도 안전장치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 뭐부터 줘야 될까요? 공사비를 먼저 줘야 될까? 시행사 이익을 먼저 줘야 될까? 그렇죠. 공사비를 최우선으로 집행합니다. 공사비를 먼저 줘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내요. 공사비보다 시행사 이익을 먼저 집행한다. 이렇게 잘 내요. 틀렸죠? 네, 프로젝트 금융 다 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 프로젝트 법인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 법인은 실제로 하는 게 없어요, 얘들은. 하는 게 없다고. 이름만 이렇게 빌려주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법인들은 실체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실체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는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명목상 회사라 그래. 우리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 명목상 회사입니다. 자, 이 명목상 회사는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개론에서 명목상 회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 명목상 회사라는 말이 나오면 법인세 감면 혜택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명목상 회사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 법인은 법인세 감면 혜택 있나요?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까지 봤어요. 자, 이제 85페이지.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자,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리츠라고도 그래요.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말이나 리츠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 이 사람은 지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3천만 원. 근데 이 사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3천만 원을 가지고는 뭐 건물이나 땅을 사기는 좀 부족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부동산에 꼭 투자를 하고 싶어요. 투자를 하고 싶다고. 자, 그런데 여기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겠네.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금을 모아야 돼. 자금을 조달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느냐? 주식 발행을 통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입니다. 중요하죠. 지분금융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갑이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을 구입한다고요. 주식을 구입한다고 얘가. 주식을 구입해. 그럼 주식을 구입하면 이 회사로는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겠지 뭐. 맞아요? 돈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갑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사고 이분도 사고 이 회사 주식을 딱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금이 모아지겠죠.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응? 그렇지.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복습을 열심히 하네. 지분 투자 좋아요. 올해 합격한단 말이야. 올해 저렇게 합격해. 자, 지분 투자자라 그래. 좋아. 지분 투자자라 불러요. 지분금융 지분 투자자.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에 투자를 하죠. 부동산에 투자를 해.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나죠. 그럼 여기서 난 수익을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지분 투자자들에게 뭘 줘야 안 되겠어요? 뭘 줘야 되겠어요? 이 배당이다, 배당. 그래서 제가 전에 지분금융 할 때 지분금융, 지분투자자, 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주식을 우리는 지분증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세트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니까 지분금융이 발생하면 지분투자자, 배당은 세트야. 같이 있는 애들이야. 지금 그 안에 다 같이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기서 이거 기억하자. 지분금융. 자, 그러면 이 갑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하는 겁니까? 통해서 투자하죠. 중간에 뭐가 하나 꼈잖아 얘가 지금. 이런 투자 방식을 간접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일단 지분금융 간접 투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분금융 간접 투자. 직접 투자 그러면 안 돼. 간접 투자 방식이야. 간접 투자가 뭔데요? 중간에 누가 꼈다 생각하면 돼요. 나는 돈만 주고 투자는 얘가 알아서 하는 게 다 뭐라고요? 다 간접 투자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내 돈 들고 현장도 보고 물건도 보고 회의도 같이 하고 이건 무슨 투자야? 직접 투자야. 이런 조합 아파트 같은 거야. 그런 건 직접 회의도 참석하잖아요. 이런 건 직접 투자야.
간접 투자는 나는 관여 안 해. 돈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줘. 위임을 한다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거기서 수익 나면 나한테 좀 줘. 이런 거 다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간접이라는 말 자체가 중간에 누가 낀다는 얘기죠. 맞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가만히 봐봐.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국민들, 이 사람 다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주는 회사네요. 맞아요? 그럼 이 회사는 보세요. 국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도망가면 안 되지.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좀 이렇게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국민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는데 똑바로 하는지 봐야 안 되겠어?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관리 감독하려면 뭐 몽둥이도 가려고? 이리 와봐, 너 사장. 똑바로 이럴 수 없잖아요. 뭐 가지고 관리 감독해야 돼? 법을 가지고. 뭘 가지고? 그렇지, 법치주의니까 법을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와 관계되는 법이 있다고요. 그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야.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법은 제가 배운 적이 없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우리 시험 거기서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우고 해야 되겠다. 여기 잘 안 보이겠네. 이거 지우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메인 게임이다, 이제.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지분금융 간접투자 기억하면 돼요. 지분금융 간접투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고. 우리 시험은 여기서 나오거든.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아마 올해도 나올 거예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게 법의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 이 종류 중요하거든.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을 냈어요. 종류. 종류가 3개 있어요. 3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종류가 3개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자,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냐? 여기 자기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기관리라는 거는 스스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서 잘 관리도 하고 배당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업무를 직접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면 쫙 나와. 시험에 지문으로. 다른 글자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글자 신경 쓰는 거예요. 직접 나오면 자기관리입니다. 직접 나오면 자기관리야. 그럼 얘들은 뭐냐? 이 둘은요 직접 안 해요. 맡겨요. 맡기는 걸 우리는 위탁이라 그래. 얘들은 위탁 운영해요. 그럼 어떤 글자가 중요할까요? 위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는데 위탁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직접. 자기관리는 직접. 자, 그러면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에 맡기는지가 중요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또 봅시다. 두 번째. 자,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부동산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운용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일반인들에 의해서 부동산이 투자되고 해야 될까요? 법으로 정한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전문가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 전문가.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 그래요. 자산 운용 전문 인력.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는 직접 하니까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관리 부동산도 해가지고 자산 운용 전문 인력 나와보세요 그러면 있다 이 말이야. 아, 전데요.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상근 이렇게 표현해요. 늘 근무하고 있다. 늘 근무하고 있다. 상근. 오케이.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직접 상근 이런 글자를 기억해야 된다. 직접 상근. 상근. 자, 임직원들도 있을까요? 예? 있겠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해야 되는데 일을. 임직원도 상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상근. 그러면 사무실도 있을까요? 직원들 길바닥에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사무실 있지. 책상, 의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직기 비품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도 있고 비품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이런 거 실체상 회사라 그래. 실체가 있다. 실체가 있다. 자, 그럼 이해 한번 볼게요. 자, 위탁과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든 일을 맡겨요. 전부 다 맡겨요. 전부 다 맡겨요. 그럼 이 회사에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상근으로 있을까요? 없어요. 가면 없어요. 아니, 그럼 참고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주식회사 태양이야. 주식회사 태양. 이 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야. 실체상 회사라고. 실체상 회사. 자, 주식회사 천왕성. 주식회사 천왕성이 있는데 이 회사는 서류상 회사야. 명목상 회사라고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고 혹시 아세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있지? 법인들도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법인들도. 상업등기소에 가면 법인 등기부 등본 떼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면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보면 반드시 있는 게 있거든. 주소, 그리고 그 건물의 구조, 자료, 재료 이런 게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적혀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도 반드시 적혀 있는 게 있다고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일단 회사 이름 있어야 될까? 상호? 상호 있지. 주식회사 천왕성. 대표이사 있을까? 있어요. 홍길동. 홍길동. 이사 있을까? 이사? 있어요. 임꺽정. 감사 있을까요? 있어. 전우치. 있다고. 본점 주소 있을까? 있어요. 본점 주소 울산시 남구 신정동 몇 번지 몇 층. 본점 주소 있다고요. 그 외에 또 있어. 몇 개다. 발행할 주식수, 발행한 주식수. 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혀 있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오케이. 자, 주식회사 태양. 주식회사 태양 상호 있겠네. 대표이사 있겠네. 무슨 말이냐? 천왕성이나 태양이나 법인 등기부상에 있어야 될 건 다 있다고요. 응? 서류상으로는 어때? 둘이 있어야 될 건 똑같이 다 있다고. 자, 근데 천왕성 본점 소재지 울산시 남구 신정동 무슨 건물 몇 층이래. 와봤어? 홍길동씨 있다 없다? 없다고요. 사무실 있다 없다?
없다고요. 전우치 없어. 인격증 없다고요. 직원들 없어요. 이런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명목상 회사, 서류상.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실체상 회사나 서류상 회사나 서류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 이 회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요. 가봐야 알아.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야, 이런 분이구나. 이런 회사를 뭐라고 그런다? 명목상 회사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비상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직원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없는가요? 이게 아니야. 이름은 있어.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명목상 회사와 실체상 회사의 차이다. 그러면 이 두 회사는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원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든지 또는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없어요. 비상근이라고요. 근무하는 사람을 둘 수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이름뿐인 회사다. 명목상 회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명목상 회사 그러면 뭐 하나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자, 명목상 회사 나오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있다고? 그럼 이거 왜 적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이거 내가 왜 적을까? 아니, 그렇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있대. 길이 두 갈래야. 길이 두 갈래야. 애가 서가 있어. 애가 엄마 찾고 있어. 얘야, 오른쪽으로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왼쪽 가면 엄마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지. 그럼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도 엄마가 만나고 왼쪽으로 가도 엄마가 만나면 얘한테 내가 가르쳐 줄 필요 있어요? 주하수 가고 아무 데나 가도 있는데. 아무 데나 가도 있잖아. 그럼 제가 봐봐. 명목상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말은 실체상 회사는 있다 없다? 막 실체상 회사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으면 내가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감면 혜택이 넣어버리지. 시험에 묻지도 않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렇게 이 두 개는 딱 대비돼서 지금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두 개 대비돼 있잖아. 그럼 이거 다 반대겠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상근, 비상근, 직접, 위탁, 실체, 명목. 오케이? 어떻게 다 적겠어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 회사는 실체가 없죠? 이름뿐이라고요. 지점 설치할 수 없어요. 지금 본점도 없는 애들한테 지점까지 설치하면 되겠어요? 본점에 가도 사람도 없는데 온 동네 지점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지점 설치 불가능. 그럼 여기는요? 지점 설치 가능. 잘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자, 이 회사는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사항이에요. 인가 받아야 돼요. 엄격하다고요. 하지만 이 두 회사는요, 국토부 장관에게, 우리 장관은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우리 결혼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까다롭지가 않죠. 등록만 하면 돼요. 됐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사실은. 네. 우리 시험에 그러면 이거겠지 뭐. 이름 뿐인 회사, 그 유령 회사다 그래. 이름만 있고 감옥이 없더라. 그러니까 유령 회사. 아직 그래요. 뭐 귀신 회사는 없나 그러면? 응? 그래, 유령 회사. 우리 유령 회사라는 건 우리가 무슨 학문적 용어가 아니죠. 뭐 근데 그 명목상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갔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지. 회사 서류는 있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유령 회사겠지 뭐.
TV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됐어요? 자, 그러면 뭐 질문이 하나 들어올 만도 한데. 자, 봐봐. 자, 이 둘의 공통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이 둘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1, 2, 3, 4가. 그지? 그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뭔데? 궁금하지 않아? 궁금할 수도 있는데. 딱 한 명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질문 있는데요? 뭡니까? 그럼 이 둘은 차이가 뭡니까? 와,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죠. 수업을 집중해 듣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 그렇잖아. 이름이 다르니까. 딱 지금 한 명 있었어. 자, 봅니다. 얘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응? 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어떤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조정하는 이런 얘기겠죠. 기업이 부실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업 구조조정 할 때 일단 인원을 감축하겠죠. 정리해고 하잖아요. 직원 잘라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그러면 회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직원 10,000명인데 지금 우리가 기업이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기업이 부실화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부실화는 왜 되느냐? 빚이 많아. 응? 빚이 많은 거야. 근데 회사는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 이게 그냥 부실화되는 거야.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우리 집도 가정도 왜 부실화됩니까? 똑같아요. 빚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은 계속 썼어. 근데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빚을 못 갚아. 그럼 그 집 부실화되고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파산하든지 회생 신청하든지 채무조정하든지 이거 아닙니까? 똑같아만 기업도 만약에 수익은 없는데 빚은 많아. 은행에 대출은 많고 그럼 은행에 돈 갚아라 그래. 그럼 파산이지 뭐. 회사 부도나는 거잖아요. 그게 어음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온 동네방네 돈 다 빌려놨는데 어음도 못 맞고 채권도 못 맞고 그러면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회사가 보니까 큰 회사야. 이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대우조선. 응? 그러니까 국가가 채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을 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쌍용자동차 옛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을 정리하고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리해간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들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난리가 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뭐 그렇단 말이야.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지. 아까 그랬잖아. 돈이 없으면 내 거 팔아야 된다고. 내가 전에 얘기했지. 돈이 없으면 내 거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파는 거예요. 사옥도 내놓고, 또 저기 있는 우리 기숙사도 내놓고, 직원들 연수원 건물도 내놓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내놓는다 이 말이야. 왜? 빚 갚으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기업이 빚을 갚으려고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내놨지. 여기에만 투자할 수 있는 애가 쟤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른 부동산에는 투자 못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즉 부채를 상환하려고 빚을 갚으려고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들 있죠. 거기에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저 회사다 이 말이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조금 더 해볼까? 그럼 이 회사는 다른 이 두 회사보다는 조금 혜택을 줘야 되겠네. 그래야 기업 구조조정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이 두 회사들은요. 자기 관리와 위탁 관리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1년 안에 못 팔아요. 투기잖아, 투기. 1년 안에 못 팔게 한다. 야, 너 사가지고 1년 안에 팔면 안 돼? 이 법이 딱 돼 있어. 쟤들은요. 오늘 사가 내일 팔아도 돼. 그래야 빨리 기업이 구조조정이 되지. 무슨 말 알겠어요? 처분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회사는 혜택을 좀 더 주고 있죠. 맞아? 그 말은 사업하기가 더 쉽겠네. 그지? 제가 제일 많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 제일 숫자가 많다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숫자가 작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까요? 제일 작아요. 이거 엄격하잖아 지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본금도 다르다고 얘들은. 설립 자본금도 차이가 나고 자체가 좀 차이가 난단 말이야 얘들하고.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좀 더 혜택을 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거는 뭐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일단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이 내용만이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다 했어요. 자 거기 책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그 양가로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네. 그게 실체 동그라미. 자 읽어볼게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상근 임직을 상근 동그라미. 그게 중요한 글자가 빠졌어. 자산을 투자 운용이라 되어 있는데 직접 적어줘야 돼. 직접 그 말이 빠졌어. 나박에서는 이거는 빠진 겁니다. 내용이 직접 넣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기본이 실체, 상근, 직접 이 말은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위탁관리 명목 회사라고 돼 있죠. 명목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위탁 상근 임직원을 둔다 둘 수 없다. 둘 수 없다고요. 둘 수 없어요. 그리고 본점에 영업소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중요한 말들이거든. 자 디귿 구조조정 명목 자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돼 있죠. 다른 부동산에 투자 못해요 얘들은. 여기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위탁 나오네요. 똑같아요. 그 뒤에 그 외에는 상근 임직은 두지 못하고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 외에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마지막 수업이죠. 그지? 다음이. 지금 제가 11월, 12월 달에 수요 공급했고요. 투자론 했고, 금융론 이제 끝났거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감정평가 할 거예요. 이 네 파트가 우리 학계론에서 좀 어려운 파트예요. 수요 공급, 투자, 금융, 감정평가. 어렵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감정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